딱 진짜 9점 사이 거리 정도까지만 하자. 다음 시간에 선분 내배분이랑 무게중심 딱 하고 그 다음 직방하면 딱 맞겠다. 실근의 부호 그리고 실근의 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개념이. 근데 실근의 위치는 교재에 따라서 실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실근의 분리. 이거는 옛날 용어야. 진짜 옛날 수학하는 사람들. 근데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실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 교재가 생각보다 많아. 근데 실근의 분리 이러면 실근이 뭔가 보고 싶어. 그게 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미 애매하잖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실근의 분리. 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해서 이거 좀 용어적으로 좀 문제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용어가 다 개편됐어. 막 수학2에서도 원래 중간값 정리 이런 게 있어. 중간값 정리. 근데 그게 내가 배웠을 때 중간값 정리였는데 그거 지금은 사이값 정리로 바뀌었어. 중간값 이러면 중간이 뭔데? 뭐가 중간인데? 그래서 중간이 아니라 얘랑 얘 사이다. 중간 이러면 어떤 느낌 들어? 1과 3의 중간 하면 뭔가 가운데 이런 느낌이라 2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1하고 3 중간에 이러면 그 가운데에 그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사이값 정리로 이름이 다 개편됐어. 수학 용어가. 너희들이 교육과정 오면서. 어쨌건 실근의 위치라고 말해주는 게 너희들이 교육과정상에서는 맞다. 알겠어? 그리고 실근의 부호 파트랑 실근의 위치 파트 중에서 실근의 위치 파트는 별이 5개야. 별 3개도 아니야. 별 5개. 이해할 때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왜 별이 5개인지 알아? 이거 수학 1을 해도 수학 2를 해도 미적분을 해도 수능을 보러 가도 계속 나와. 근데 미안한데 이거 나올 때마다 모르는 애들 엄청나게 많아. 진짜 나올 때마다 다 질문이야. 그냥 몰라. 이거 들어있는 문제 숙제로 딱 냈는데 잘 봐. 숙제로 냈는데 이거 이용하는 문제가 딱 나오잖아. 난 그날 한숨 쉬어 진짜. 진짜 왜냐면 모른다는 그게 야 또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몰라. 다 가르쳐야 돼. 진짜 수학 그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이거를 강의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분이랑 우리 그 수업 듣는 둘 더 있지? 6명은 모르면 안 돼. 알았어? 근데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는 얘들아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냐면 실근이 둘 다 양수래. 또는 둘 다 음수래. 둘이 뭐 부호가 다르래. 또는 둘이 부호는 다른데 양수인 애가 음수인 애보다 절대값이 크대. 이런 조건들. 실근의 말 그대로 부호 조건 있잖아. 부호. 0보다 큰지 작은지. 이 조건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식들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양수다. 여기서 핵심은 2차야 이거. y는 fx, 얘가 2차 함수 또는 fx는 0 2차 방정식 알겠지? 여기서만 할 거야. 그때 뭐 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2차 방정식에서 생각을 해보고 두 근이 양수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근의 합이 양수겠죠. 두 근의 곱도요 양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잖아. 맞아? 두 근이라고 하니까 둘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쌤, 이 두 근이 허수면 어떻게 하냐?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허수, 복소수 있지? 복소수는 그러니까 허수, 복소수 중에서도 허수인 애들은 양수, 음수 즉 부호 개념이 없어. 알겠어? 뭐 1 플러스 i 이런 거 있지. 뭐 3 마이너스 2i 이런 거.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왜냐? 양수랑 음수는 0을 기준으로 잘 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애가 양수고, 그치? 0보다 작은 애가 음수인 거잖아. 근데 i가 껴있는 애들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왜?
얘가 부호가 없다고 했지. i가 만약에 양수면 제곱하면 양수여야 되지.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는 아니야. i가 그럼 0이냐? 그러면 i 제곱이 0이어야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모순이고. 그럼 i가 만약에 음수냐? 얘도 아니지. 왜? i 제곱이 그럼 양수여야 된다고. i가 음수면.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i는 양수도 음수도 0도 아니다. 즉 부호가 없어. 즉 허수는 부호가 없어. 뭔 말? 주근이 양수라고 나온 순간 이미 양수, 음수 계속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낸 순간부터 이 두 근은 뭐라는 게 전제로 깔려? 실수라는 게 전제로 깔리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주근이 모두 음수래. 주근이 음수면은 똑같아. 판별식인 0 이상. 주근의 합은 0보다 작을 거고 주근의 곱은 0보다 크겠지. 주근이 모두 음수니까.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하나는 양수면 하나는 음수지.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두 근이 양수다 또는 두 근이 음수다 안 쓸 때는 중근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지. 근데 얘는 봐봐. 부호가 이미 둘이 다르죠. 그럼 둘이 다른 수일, 아니 둘이 같은 수일 수 있어? 중근일 수 있어? 없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맞아? 그리고 둘이 부호가 다르면 여러분들 봐봐. 부호가 다른 두 개를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부호가 두 개 다른 걸 더했어. 양수야, 음수야? 모른다가 정답이지. 왜? 2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양수인데 2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음수니까. 맞아? 그럼 정말 이 조건만 갖고 있을 때는 둘이 더한 거는 못 구해. 그리고 둘이 곱한 건 뭐인 거 알 수 있어? 음수인 거 알 수 있지. 물론 이럴 수 있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른데 양수인 근이 음수인 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대. 그럼 뭐 알아낼 수 있어? 둘이 더한 게 어때? 양수인 근이 음수인 근보다 절대값이 더 커. 그럼 둘이 더한 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럴 때는 또 둘이 더하는 게 양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니? 아,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판별식을 안 써요. 보통 기본적으로 얘만 써. 왜냐면은 너희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맞아?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얘의 판별식이 지금 얘잖아. 맞아? 두 근의 곱이 음수. 자, 근각에서 해봤겠어. 얘가 음수래. 얘들아, a분의 c가 음수이려면 a랑 c랑 서로 부호 같아 달라? 다르지. 그쵸? 그럼 여기 봐봐. b제곱은 됐고 a랑 c랑 곱한 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ac 곱한 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왜? 방금 둘이 부호 다른 거 알아냈잖아. 그럼 둘이 곱한 게 음수인데 앞에 누구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4 곱했지. 그럼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이만큼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죽어도 양수지. 여기 양수에다가 b제곱은 0 이상이니까. 맞아? 뭔 소리야?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조건이야. 그래서 굳이 판별식을 안 써도 상관없어. 안 써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판별식을 써도 돼. 대신에 판별식 써보고 얘 구하잖아? 이를테면 이런 식이야. 두 근의 곱을 구했는데 이를테면은 뭐 x가 뭐 1보다 작다. 뭐 만약에 이런 범위? 뭐 x 말고 다른 거로 할까? 뭐 m이 뭐 1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나왔어. 판별식을 써보잖아? 판별식을 써보면은 m은 2보다 작다 이런 거 나와. 그럼 얘들아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작으려면 누구만 하면 끝나? 얘만 나오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써보면
곱만 구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어차피.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거 그냥. 알았어? 대신에 불안하다 하면은 그냥 판별식 계속 써도 돼. 판별식 써봤자 어차피 근데 포함관계가 계속 얘 공통인 거 구하면 무조건 얘가 나올 거라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지우고 핵심만 알려줄게. 핵심은 여러분들 실근에 부호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판별식,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근데 두근의 합, 곱이 진짜 더하고 곱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과 개수와의 관계 써서 얘랑 얘. 오케이? 이거 세 개의 뭘 본다? 부호를 보면 돼. 판별식의 부호.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0인지 0보다 큰지.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0인지 뭐 이런 것들. 곱도. 알겠니? 실근의 부호 파트는 이 세 개를 본다.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는 이거 문제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230페이지로 와봐, 얘들아. 230페이지에 필수예제 24번 있죠. 이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쌤이 마지막에 개념 싹 정리해줄게. 알겠죠? 이게 문제를 또 봐야 돼. 안 그럼 또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은 0. 그쵸? 얘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때 뭐 a 값의 범위 구하는 게 문제야. 잘 들어봐. 이 파트 이름이 왜 실근의 위치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내가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근의 위치. 이게 말이 되게 웃겨. 근이 1이랑 3이 있다 치자. 만약에 근이 1하고 3이야. 근은 식에서 어떤 방정식에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을 보고 근이라고 하지. 얘는 식으로서의 즉 대수적인 성향이 강해. 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근데 그 근이라는 애의 위치는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공간이나 평면, 그쵸? 얘는 어떤 그래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대수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이 근을 1이면 1이고 3이면 3이지 얘의 위치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근을 우리가 위치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차 함수에서부터 배웠던 거야. 뭐냐면 자 예를 들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얘 근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3 나오죠. 그치?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런 거거든. 얘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로 보는 거지. 2차 함수로 보고 이 0이 뭐야 0. x축 얘기하는 거지. 즉 2차 함수와 x축이 같아지는 곳. 위치적으로는 만나는 곳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x축이랑 만나는 곳이 어디? 마이너스 1하고 3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러면 근의 위치를 알게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실근의 위치라는 이 개념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근들을 위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면 이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랑 x축이랑 어떤 상태로 만나고 있는지 해석하라는 의미야. 이 단어 이름 자체가. 알겠니?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지금 처음 설명한 게 아니라 수학상 전반에 걸쳐서 또는 중3 때도 하잖아. 중3 때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랑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곳이랑 같다는 건 중3 때도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자 이제. x축이 있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오케이. 1이 여기 있을 때, 그쵸?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거는 즉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됐지.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두근이라고 얘기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르다는 얘기 할 때까지는 중근까지도 두근으로 세는 거야. 중근의 정의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알겠지? 두 번째 이건 다 외워야 돼. 두
두 번째는 함수값의 부호를 찾는 거거든. 함수값? 갑자기 뜬금없이 함수값. 문제가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지. 그때 기준이 되는 값을 1로 준 거잖아. 1. 기준이 되는 값들을 항상 줘. 두근이 1보다 크대, 1보다 작대, 3보다 크대, 3보다 작대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값들. 오케이? 그 값의 함수값. 얘들아,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f1이지. 맞니? 1,f1. 그때 이 함수값 f1. 얘들아, f1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래서 이 함수값의 부호라 하면 f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축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 축은 어떻게 구한다? 근각에서 해서 두근의 합 얼마? 2a지. 그럼 가운데가 얼마? a죠. 여기가 x는 a야. 여기가 x는 a. 이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 구하면 되는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가 있잖아. 얼른 와. 지은아, 왜 시간을 착각했어? 그럼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앉아있어. 근데 끝나고 얘기 좀 하자. 알겠어? 그래. 지금 영상 편지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알았어. 여러분들 잘 들어. 쌤 얘기 잘 들어.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 아니면 무슨 일 벌어져? 0 이상이 아니면 판별식이 뭐란 얘기야? 결국에 0보다 작다는 얘기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허근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지? 허수는 부호가 없어서 대소관계가 없어. 아마 기억할지도 몰라. 복소수끼리는 대소 비교를 안 해요, 여러분들. 대소관계가 불분명해. 대소관계라는 건 여러분들 3이 1보다 큰 이유가 뭔지 알아? 3이 1보다 큰 이유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어렵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3이 1보다 큰 이유는 3 빼기 1이 2거든. 2는 양수잖아. 항상 얘들아, 대소 비교를 하려면 빼내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복소수, 즉 허수들끼리는 빼도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모른다 했어. 아까 허수는 부호가 없다 했으니까. 맞니?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1보다 크다는 말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맞지?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거든. 이게 두 근이 1보다 크게끔 그려놓은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게 1 넣었을 때 f1이 x축보다 위에 있네, f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구한 거지. 그러면은 이게 아닐 때 f1이 0이어봐. 얘들아, f1이 0이면은 1이 뭐란 얘기야? 그냥 1이 근이지. 근 1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근데 두 근 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이 1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모순. 두 번째, f1이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f1이 0보다 작으려면 얘들아, 2차 함수 구조상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려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만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이해되니? 2차 함수 구조상,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구조상 음수가 나오려면 두 근 사이에 있어야 0보다 작아진다고. 맞죠? 그래서 두 근 다 1보다 크다는 말에 모순이 생겨. 얘가 음수면. 그래서 f1이 양수라는 조건도 무조건 필요해.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필요한 애만 적어놓은 거야. 알겠니? 그럼 축의 위치 있지. 축, 즉 x는 a 여. 얘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a가 1보다 크다는 건. 야, 그럼 얘가 봐봐. a가 1이어봐. 축의 위치가 딱 1이어봐. 그럼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럼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지, 1이.
그럼 1보다 크다, 두 근 다 1보다 크다는 말의 모순이죠. 땡. A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프가 두 근 생기고 1이 0이 있겠지 그럼. 함수값은 0보다 커. 오케이. F1은 0보다 큰데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두 근 다 1보다 작아지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땡. 그래서 축의 위치가 마지막까지 실근의 위치를 결정시켜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근의 위치 파트는 판별식, 함수값, 부호, 그 다음 축의 위치 세 가지 보는 거야. 실근의 부호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세 개 보기로 했잖아. 이건 그냥 개념인데 이거를 외워야 돼 사실. 문제를 딱 보고서 어떤 방정식의 근이 누구랑 누구보다 크다고 하네? 그럼 위치적인 관계로 생각해서 아 지금 이 문제가 실근의 위치 문제구나. 그러면 실근의 위치에서는 판별식이랑 함수값 부호랑 축의 위치를 봤었지 기억하고 풀어야 된다고. 이거를 고2 때까지 고3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어. 수학 하에선 또 안 나와. 고2 되니까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해 또. 그래서 그래. 알겠죠? 옆에 있는 필수이지 25번 같은 경우는 자 쌤이 얘는 답을 내기보다 얘도 방향만 얼른 잡아줄게.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얘는 0 맞죠? 얘의 두 근이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대. 맞아? 그러면은 얘의 두 근이 0하고 2 사이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 두 근이 여기랑 여기 있는데 얘네가 0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0은 여기, 2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첫 번째 문제가 또 두 근이라고만 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다 해서 m에 대한 범위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함수값의 부호. 문제가 0하고 2 사이다. 기준값 두 개 줬지. 0 넣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죠. 그치? 그럼 f0은 뭐다? 양수. 또 F2도 뭐야? F2도 양수. 맞지? 세 번째 축의 위치. 두 근의 합 구하면 m 플러스 2죠. 걔 절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m 플러스 2. 얘가 어때야 돼? 0하고 2 사이에 있죠. 0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오케이? 얘도 첨언 하나 하자면 판별식이 0 이상이 아니면 말이 안 되죠. 0하고 2 사이에 있다는 말 자체가 허근은 그리고 얘들아 허근을 가지면 이렇게 붕 뜨거든. 오케이?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 근이 있다는 말 자체가 아예 못해요. 얘는 당연히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되고, 아까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뭐 0일 때랑 음수일 때 왜 안 되는지 다 설명했지.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어. 중앙고 시험에 나왔었어. 축의 위치를 왜 따져줘야 되는지를 서술하는 거였거든. 근데 얘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를 또 안 했어. 축이 0하고 2 사이에 있다라는 말을 내가 안 했어. 만약에 이 조건만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또는 이렇게 생길 수 있지. 근이 두 개죠? 0 넣었을 때 양수, 2 넣었을 때 양수. 근데 두 근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얘도 판별식 D가 0 이상이지. 근 두 개. F0도 양수죠? F2도 양수지? 근데 두 근이 다 2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맞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두 근을 0하고 2 사이에 있게 만들어주는 건 누가 결정해? 축이 결정하는 거야. 축이 0보다 왼쪽에 있으면 두 근 다 0보다 작은 거고,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두 근 다 2보다 큰 거고, 축이 0하고 2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상황일 때 정확히 내가 원하는 상황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선행되는 조건들 다 만족해도 축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면 슈베미치가 이런 줄도 아는 거야. 이거를 그냥 달달 외워서 이거 세 개만 본다 이런 느낌보다 그럼 이게 아니면 이게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F1이 0일 때나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너네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 스스로한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면 왜 얘네들만 봐줘도 되는지 이해가 된다고. 알겠어? 아무튼 우리 문제 하나 직접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두 개만 풀자. 최근에 부호 파트를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이를테면 얘들아 우리 그 271 있죠? 271 그 299페이지에 써줄게. 페이지 229페이지에 271번이랑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278번 얘는 또 따로 별표 하나만 쳐줄래? 278번 얘는 또 문제 안에 개념이 한 개 또 들어있어. 얘 한번 풀어봐봐 이거 두 개. 알겠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풀어도 된다. 시간 좀 충분히 줄게. 지금 6시에 왔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 뭐지? 저거 뭐지? 우리 반 애들인가? 선생님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우리 월요일에 안 온 사람 있었나? 우리 유정이 아파서 못 왔지 월요일에. 지우 월요일에 왔었나? 우리 5명 와 있었나? 월요일에? 월요일에 왔었어? 언제 못 왔지? 뭐 아파서 못 오지 않았어? 저번 주 토요일에. 그게 또 토요일이야? 지난 토요일이야? 우리 월요일에 안 온 사람 있었나? 다 왔나? 깜빡할까봐. 맞네? 월요일에 다 왔던 것 같다. 오늘 쌤 동생 생일인데 동생 선물 뭐 해줘야 되냐. 8월 19일 8월 19일 거기 A반 8월 19일
할게. 얘들아, 이건 풀었냐? 271번?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가 음수라고 돼 있지. 맞아?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될 테고 두 근의 하, 근각에서의 관계 쓴 건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인데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네. m제곱 플러스 1분의 4는 당연히 양수죠. 뭔 짓을 해도 여기선 구할 게 없어. 두 번째, 여기는 m제곱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양수지. 양수라는 건 부호에 영향을 안 줘. 곱하기 2도 부호에 영향을 안 줘. 그럼 영향 받는 애는 누구야? n-2만 보면 돼. 얘가 음수란 얘기지 그럼 n-2가. 그쵸? 그래서 m은 어떻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첫 번째로 판별식 있지. 판별식 0보다 크다. 절반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정리. 그럼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곱해서 음수로 만들고 부등호 방향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근 구하면 얘 나오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맞아?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니면 하나만 만족해도 돼? 다시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니면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당연히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서 두 근의 합은 음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가 음수라는 말인 거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그냥 얘 자체지. 왜냐면 얘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알겠어요? 그 다음 278. 얘가 진짜 문제인데 특히 278번처럼 여기 2차 나와버리면 야 솔직히 생각해서 얘 만약에 판별식만 쓴다고 해봐봐.
얘 판별식 쓴다 그러면 n-4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몇 차까지 올라가? 4차까지 올라가지. 4제곱까지. 얘는 개념을 알고 있는 애들만 풀 수 있게끔 준 거야. 일부러.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알아야 돼. 뭐냐면 봐봐. 아까 우리가 두근이 어떤 두 숫자 사이에 있는 것도 해봤고 누구보다 크다, 뭐 누구보다 작다 이런 거 다 해본 건데 물론 설명은 아까 두 근이 1보다 크다만 풀긴 했지만 두 근이 1보다 큰 거랑 두 근이 뭐 누구보다 작다랑 사실 똑같아요. 그때 한 가지 안 한 애가 딱 이 유형이거든. 이 유형. 뭐? 두 근의 사이에 누가 있는 경우. 알겠어? 자, 이때는 여러분들 봐봐. 첫 번째. 얘 알파라고 하고 얘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 사이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알파랑 베타의 사이. 이거 얘기하는 거 맞죠? 누구누구 사이에 있으려면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 있어? 너네 2랑 2 사이에 이런 말 할 수 있니? 2와 2 사이 이런 말 말장난이잖아. 없는 말이잖아. 누구누구 사이에 라고 한 순간부터 알파랑 베타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함수값의 부호.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그럼 2 집어넣으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F2는 음수다라고 쓸게. 아, 물론 여기다가 적어도 되고 뭐 앞에 뭐 개념 부분도 또 있어요, 이게. 근데 그래도 한번 적어놔. 그다음 세 번째, 축의 위치인데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문제는 판별식 안 써도 되고 축의 위치 안 써도 돼.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야. 더 정확히 말하면 셋 다 써도 되거든? 아까랑 같은 논리야. 셋 다 풀어놓고 보잖아? 그럼 해가 자 판별식 0보다 크면서 얘면서 얘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하는 거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하잖아? 구하면은 얘만 나와. 그냥 얘가 정답인 게 나와. 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축의 위치 먼저 할까? 축의 위치는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얘들아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건 축이 여기 있다 치자. 2가 축보다 커도 되고 축이랑 2랑 같은 곳에 있어도 되고 축보다 왼쪽에 2가 있어도 되는 거 맞지? 야 그럼 생각해봐. 축의 위치가 뭐 두 근의 합 구한 다음 절반 내는 거니까 이건데 얘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2여도 되고 2보다 작아도 된대. 맞니? 야 그럼 어떤 숫자가 누구보다 커도 되고 누구여도 되고 누구보다 작아도 된다 그러면 이거 구하면 뭐 나오겠냐? 실수 전체 다 나오지 그냥. 그쵸? A가 어떤 A라는 애가 어떤 애가 2보다 작고 2고 2보다 커도 다 된대. 그럼 실수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 즉 실수 전체 범위가 나오니까 어차피 우리는 공통범위 구하는 거 맞지? 공통범위. 그럼 실수 전체 범위 나와주면은 얘는 해에 영향을 안 주겠지? 알아서 그냥 두 개 범위 구한 다음 공통인 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니? 판별식은 왜 안 써도 되냐면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2차 부등식에서 그래프 추론 잘 되는 학생들은 바로 뭔 말인지 이해할 거야.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애거든. 근의 개수. 그 근의 개수에 따라서 2차 함수가 세 가지로 그려지지. 근이 두 개일 때, 근이 하나일 때, 근이 없을 때. 정확히는 허근이 두 개일 때. 여기까지 괜찮죠? 그때 여러분들 내가 누구만 하면 된다고 했어? 얘만 하면 된다고 했지. 얘들아 아래로 볼록일 때 음수값 F2가 음수잖아. 함수값이 음수이려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밖에 안 돼? 1번 경우에서밖에 안 나오지. 음수인 함수값이. 그래서 판별식 안 써도 되는 거야. 함수값이 음수가 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중인 거. 그래서 얘만 구하면 돼. 어디까지나 아래로 볼록일 때 하는 얘기겠지. 아래로 볼록일 때. 그쵸? 그럼 같은 효과를 위로 볼록일 때는 당연히 뭐겠어? 같은 효과를 위로 볼록에서 보려면 어떤 함수값이 양수인 애가 있다 하면 무조건 근이 두 개인 거야. 언제? 위로 볼록일 때. 그쵸? 그래서 얘는 F2가 0보다 작다. 얘만 풀면 끝나. 그럼 여기 2 집어넣은 거.
오케이? 그럼 얼마 나와? 2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4 빼기 n-4제곱인데 2 곱했으니까 곱하기 2 더하기 2m 얘가 뭐?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돼. 그럼 절반으로 나누자 전부 다. 반, 여기도 반 나누고 정리 마이너스 m제곱 여기 마이너스 8m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8m 플러스 9m 상수 여기서 뭐 나와?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 0보다 작다 m제곱 마이너스 9m 더하기 14가 0보다 크다 27 마이너스 주고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데 0보다 크니까 여기서 2라는 근이 나오고 7이라는 근이 나오지.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는 크게끔 만들면 2차 부등식 끝. 오늘 실근의 부하 실근의 위치 파트를 좀 배워봤다. 얘들아 우리 오늘 그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있죠? 이 개념 이까지만 하자. 도형의 방정식. 여러분들 이 도형의 방정식 3단원 있지? 대단원 3단원. 이 대단원 3단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도형을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야. 뭔 소리냐면 우리가 중학생 때 삼각형 배우고 사각형 배우고 원 배우고 맞지? 여러 가지 도형들을 배우잖아. 그 도형들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방정식으로. 알겠어? 대신에 중학생 때 배웠던 도형을 방정식으로 완벽히 만들어내는 건 원밖에 없어. 원. 뭐 삼각형의 방정식 이런 거 없어. 사각형의 방정식 있다는 거 없다고. 근데 원의 방정식은 있어. 원은 배워. 알겠어?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도형들 있지. 그거 그냥 어떻게 푸냐? 원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삼각형 막 이렇게 있고 막 하고 하면은 뭐 여기랑 뭐 각도 같아. 뭐 여기랑 각도 같아. 막 이런 얘기들 막 그냥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이 도형들을 다루는 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 도형들 있지. 중학생 때 다뤘던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로 올리게 돼. 삼각형도 괜찮아. 삼각형의 뭐 내접원도 괜찮아. 뭐 삼각형 더 커다란 것도 괜찮고 외접원도 괜찮고 다 좌표 평면 위로 올려놓을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삼각형의 이런 꼭지점들 있지. 이 꼭지점들을 그냥 점 A, 점 B, 점 C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 몇 콤마 몇, 얘 몇 콤마 몇, 얘 몇 콤마 몇, 얘는 몇 콤마 몇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배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떤 우리들한테 어떤 의의를 주냐면 어떤 의미를 갖게 하냐면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도형들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거야. 좌표 평면 위로 올리게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점들의 좌표를 알게 되고 점들의 좌표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삼각형의 방정식이 있다는 건 없지만 이 삼각형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대박 이 삼각형의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삼각형 밑변이라 치면 이게 삼각형 높이 역할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워요 우리가. 그럼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때 좌표 평면 위에서 직선의 방정식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오케이?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중학생 때 배웠던 이 모든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로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 행위를 계속 할 거야. 언제까지?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알겠죠? 자, 이게 이 도형의 방정식 인트로고 자, 여기서 자, 이제 첫 번째. 그럼 그렇게 찍힌 그 두 점 있지, 두 점.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이 두 개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거야.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은 여러분들 축이 몇 개 있지? 무슨 축이랑 무슨 축? X축, Y축 해서 축이 몇 개? 두 개 있잖아. 축이 두 개 있어서 축이 한 개일 때를 먼저 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라고. 1이 있어, 4가 있어. 거리 얼마죠? 3이죠. 맞습니까? 어떻게 구했어? 큰 애에서 작은 애를 갖다가 빼면 되지. 그럼 1이 아니라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자, 거리 얼마야 그럼? 거리 5죠? 5. 큰 애를 작은 애 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빼기만 해도 됐던 이유는 얘가 뭐니까? 그냥 수직선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럼 이 수직선이 세로로 있어. y값이 4야. y값이 7이야. 거리 얼마? 3.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이걸 좌표 평면 위로 확장시키는 거라고. 이를테면 2,1이 있어. 이를테면 5,5가 있어. 오케이? 근데 이 거리 구할 건데 이 거리 구할 때 핵심으로 쓰이는 게 뭐다? 얘랑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두 개를 이용하는 거다.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직각이 떨어지지. X축과 Y축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당연히 수직으로 만날 거 아니야. 직각으로. 여기까지 맞죠? 자, 그때 여러분들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 3이죠? 이건 누구나 알아. 중2 애들도 알아. X 증가량 해가지고 다 구한다고. 맞니? Y값 증가량 얼마인데? 얼마? 4도 4. 1부터 5까지니까. 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3, 4. 피타고라스 쓰면 얼마? 5. 이 5는 어떻게 구한 거다? 5에서 2 뺀 거겠지. 5 뺀 2 한 걸 제곱하고, 즉 3제곱하고, 5에서 1 뺀 거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서 구한 거 맞지? 일반화 시켜서 좌표 평면 위에 x1, y1, x2, y2 있다고 칩시다. 얘네 거리 있죠, 거리. 뭐라고 하면 돼? x2에서 x1 뺀 거. 이게 뭐야? 이 길이지, 이 길이. 얘를 뭐하고? 이 길이는 뭐야, 그럼? y2에서 y1을 뺀 거죠. 그 다음 뭐하고? 제곱하고. 뭐 하면 돼, 마지막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 맞지? 맞아? 끝. 이게 다야, 이게 다. 알겠니?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쌤. x1, y1이 여기 있고
x2, y2가 0이 있으면 이 길이는 x2에서 x1 뺀 게 맞는데 이 길이는 y2에서 y1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니까 음수지 않느냐. 그럼 얘는 y1 빼기 y2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거든? 근데 얘들아, 얘를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해서 더 할 거지. y1 빼기 y2 제곱이나 y2 빼기 y1 제곱이나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지.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하는 바람에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큰지 상관이 없는 거. 그냥 아무 한쪽에서 아무 한쪽 갖다 빼서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끝나. 이해되니? 그래서 1,2랑 4,7이 있어. 내가 신나갖고 1에서 4를 빼. 얼마야? -3이지. 그럼 -3을 제곱하고. 아, 이번에는 7에서 2 뺄래. 그냥 신나서 이번엔 얘에서 얘 빼고 싶어. 5제곱.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얘에서 얘 빼나 얘에서 얘 빼나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알겠어? 직선의 기울기 구할 때는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점으로 향하는 증가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쪽을 뺐던 거 알지? 직선의 기울기 구할 때 신나갖고 아무렇게나 빼면 점수까지 다 신나진다고 했잖아 내가. 맞아?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 알겠어? 이렇게. 야, 그러면 여기, 야, 그럼 이거 그래 하나만 할까? 얘들아, 그럼 0,0에서부터 2,1까지 거리는 2에서 0 빼면 어차피 0이지. 1에서 0 빼면 어차피 2에서 0 빼면 왜 0이 아니잖아. 2에서 0 빼면 2지. 1에서 0 빼면 어차피 1이지. 그럼 그냥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굳이 원점과 거리 구할 때 공식 따로 외우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따로 구한다고? 따로 외운다고 이걸? 그러지는 마. 알았어? 그런 기계적인 사고와 발상은 너희들에게 좋지가 않다. 필수이지 1번은 2번만 하겠습니다. 필수이지 2번 보면은 이거 진짜 귀찮기만 하지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있을 때 문제가 AB 길이랑 BC 길이가 같대. 그때 A 구하래. 맞아? 그럼 AB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얘에서 얘 빼자. 3에서 2 빼면 얼마? 1이지. 제곱하면 1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2 -a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a 더하기 2를 제곱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뭐까지 한 거? 루트까지 씌우면 이게 AB 길이야. 알았어? BC 길이는 루트 얘에서 얘 빼면은 4니까 16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그냥 a-1 제곱. 됐죠? 둘이 같으려면 누구랑 같으면 돼. 그냥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만 같으면 되지. 그럼 상상만 해봐. a제곱 어떻게 돼? 날아가지. 그럼 a에 대한 몇 차니까? 1차니까 이항시켜서 a 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냥 안 구해야 돼. 넘겨. 필수예제 2번. 일단 필수예제 3번까지만 하자. 오늘은. 알겠어? 얘들아, 필수예제 2번은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쌤 얘기 한번 잘 들어봐. 문제가 x축 위에 있는 점 P, y축 위에 있는 점 Q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거 지금 이 문제가 x축, y축 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쉬운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x축 위에 점 P 라고만 써 있잖아. 그럼 너네가 이걸 봤을 때 오케이, 그럼 내가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놔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너희들 물론 지금도 중학생이긴 하지만
맨날 항상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 할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에서 좌표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지. 좌표 평면. 좌표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점의 좌표 있잖아. 점의 좌표 안 주면 너네가 잡아와야 된다고. 좌표를 놔야 된다고. A, B, P, Q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X축 위에 점 P 하니까 오케이. 그럼 P, 0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고. Y축 위에 있는 점 Q라고 하지. 그럼 얘는 그냥 0, Q라고 하자고. 이런 식으로 점을 시각화시켜주는 연습을 잘해야 돼. 정말로 잘해야 돼. 알겠어? 이런 거는 해설을 봐도 안 늘어. 정말 안 늘어. X축 위에 점 P를 이렇게 놨대. 그치. 이러고 넘어간다고. 이게 그치가 아니라 아 내가 P값만 0으로 놓을 생각을 못했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아무튼 실험 문제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어? 뭐 어쨌건 그래서 문제가 뭐래? 마이너스 1,2랑 4,5 있죠. 얘가 X축 위에 있는 이 점이랑 거리가 같대. P, 0이랑 0,Q랑도 같대. 알겠어? 그때 여러분들 이 P를 구하자. 거리 같대. 얘에서 얘 뺀 거 제곱, 얘에서 얘 뺀 거 제곱하면 4니까 에다가 루트까지 씌워야 되는데 어차피 루트 똑같이 씌울 거니까 루트 그냥 쓰지 말자. 오케이? 그럼 또 얘랑 거리 구해. P-4제곱 더하기 0에서 5 빼면 얼마? 뭐 마이너스 5인데 25. 됐어? 그럼 둘이 같다고 놓으면 P제곱 날아가고 P 나오지? 그렇게 P 구하는 거라고. 똑같이 Q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 다음 3번 A 3번은 얘들아 3번은 얘도 얼른 그냥 방향만 잡고 넘어가자. 직선이 있어. 그림 중요하지 않고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대. 그럼 점 P를 A, 맞아? 직선이 2x 플러스 7은 y니까 2a 플러스 7 이렇게 점 P의 좌표 잡아주고 오케이? 그 다음 또 똑같잖아. 전개가 A랑 B랑 같은 거리인데 안 해. 알았니? 여기서 점 P를 잡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AB 길이 구하. 안 해. 이거 4번 얘들아 필수지. 4번부터는 다음에 할게. 알겠어? 너희들 숙제는 일단 개념 원리에 있는 것들만 먼저 줘볼게. 오케이? 그리고